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33부에서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23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말이죠, 내란이다, 그렇게 이제 법리적으로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1심 선고가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2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1일 12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래서 23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실무자가 23년을 선고받았는데 우두머리는 당연히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유죄가 아닌가. 자,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법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법과 논리만 가지고요,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것은 이제 내란죄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말이죠, 재판부가 첫 번째 고려할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공소기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소기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요,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공소기각 결정이 있고요, 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말이죠,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내려버리는 것이 공소기각 결정이죠. 공소기각 판결은요, 재판이 쭉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기각 판결, 사실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만은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떤 잣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죄를 우선 논하기 전에 말이죠,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327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이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1항을 보게 되면은요,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을 때, 자, 두 번째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 이럴 경우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욱위에서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본사유에 해당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온다,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말이죠, 대통령의 그 사면권하고 같이 전 근대 국가에서의 왕의 권리 권한을 그대로 대통령이 선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법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소기각 판결 327조, 이것을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공소기각 판결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같은 죄를 가지고는요, 이 내란죄로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검찰이 말이죠, 항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은 없지만은 다시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말이죠, 이 5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것이 판단이 되면은 가능성이 있죠. 이 5가지가 다 충족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두 번째는요,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서 수사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를 할 때에 직권남용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직권남용죄가 기소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했는데
직권남용 수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요. 세 번째로 직권남용은 명목상 이유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는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직권남용 수사했다. 이것이 밝혀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다. 마지막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수사는 무효다. 이렇게 5가지 결론이 딱 내려지면은 여러분 공소기각 판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법과 원칙과 양심이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공소기각 판결 우리 한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지금 판사에게 좀 용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사실 지금 판사에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기각 판결 여러가지 이제 법적 견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판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심리를 해도 아까 이야기한 5가지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란죄라는 범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란죄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23년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내란죄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법이 요구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내란죄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이 하는데 형사 33부 이진관의 판결은 여러분 국헌문란은 자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폭동이 없었잖아요. 폭동은 뭐 살인 방화 뭐 여러가지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국헌문란 폭동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내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요. 비상계엄 선포는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은 말이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다. 헌법 74조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선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데요. 자,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 사실만으로 곧바로 내란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었느냐.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내란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33부에서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더라도요. 반드시 형사 25부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별로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란죄의 핵심은 폭동입니다. 폭동. 내란죄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뭐 상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폭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바로 무력적으로 충돌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적인 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물리력의 행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국회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까? 정부 전복 시도가 있었습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뭐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아니 국회 다수 의석이 민주당을 가지고 민주당인데 친위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자, 그리고 무장 세력이 국가기관을 장악했습니까? 이런 핵심 요소들이 말이죠.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은 큰 논쟁거리는 남습니다. 그래서 형사 33부의 판결은 상당히 논쟁거리가 있죠.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 결과적으로 폭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폭동이 없으면 내란죄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덕수의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절망적으로 말이죠. 한덕수가 23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도 당연히 유죄다.
자, 여러분, 형사재판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형사 책임은 개인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덕수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재판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사 33부는 한덕수, 25부는 윤석열, 그 같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죄가 됐다고 해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동으로 유죄가 된다는 그런 구조는 형사법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행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결과가 정반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사건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했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것은 바로 저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다. 자, 그럼 한덕수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로서의 후속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져봐야 되고요. 실행 단계에서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데 형사 33부는 말이죠, 한덕수 총리에게 후속 조치를 했다, 실행 단계에서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15년을 구형한 것을 23년으로 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23년이 있었다고 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내란이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 그렇게 판단하려면 말이죠, 바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죠.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법원이 재판부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사실이다. 일부 절차는 위법이 있다. 그것은 직권남용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국헌문란에 대해서 한 목적이 입증이 부족하네. 그리고 폭동이 없었네. 폭동 인정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은 내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구조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법은 감정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시를 하면서 설시를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폭동을 막은 것은 국민들이 막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절제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절대로 감정으로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형사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죠. 오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해라. 내란죄처럼 말이죠, 국가 최고형이 가능한 범죄,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법리적으로 의심이 있다면은 유죄를 선고한다. 이것은 형사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한덕수의 23년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이죠, 자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폭동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성립되는 것이 바로 내란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이죠,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감정으로 보지 말고요, 헌법과 형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란죄가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땐 그렇고, 초기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5가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다. 직권남용 수사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직권남용은 명목상 이유에 불과했다. 따라서 수사 자체가 위법이다. 그 수사에 기초한 기소는 무효다. 이 5가지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인정을 하면은 공소기각
판결도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 주장도 중요하지만은 공소기각 판결도 주장을 해야 된다. 지금 판사께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만화임 뉴스에 여러분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